네, 고등어TV의 고등어쌤의 직설화법. 제목 그대로 가능하면 뜸들이지 않고 혹은 애둘러 가지 않고 그냥 곧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대학 입학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름답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특기자 전형, 예를 들면 그런 전형 같은 경우 외고나 과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 있고, 또 반대로 일반고가 오히려 또 유리한 전형이 있고, 또 논술 전형이라고 해도 사실은 각각의 학교마다 조금씩 그 주안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목 자체를 직설화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는 녀석이 또 이 설자를 배설할 때 쓰는 설자를 써도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인데 논술 전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시 전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논술 전형이죠. 언론에나 다른 보도들을 보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이 줄었다, 이렇게 영향력이 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휩쓸려 가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될 텐데 누가 손해를 보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나 대학 입학 이런 정보에 오히려 능통한 쪽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능통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야, 이제는 논술 별거 아니래,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만 손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입시는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그 전략이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별고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대학별고사는 말 그대로 대학이 지네 마음대로 대학별로 시험을 본다라는 겁니다. 논술, 면접, 적성, 이 세 가지가 있죠. 나머지 적성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에서 오히려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맞겠고요. 여기서는 논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술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건 이과건 학생들이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논술 실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논술 학원을 가거나 논술 수업을 해보거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내가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거의 안 나올 텐데,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의 경우에 학습할 때 누군가가 풀이를 해주고 나서 풀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푸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술 학원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워낙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들을 좀 보여주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건 논술에서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객관적 실력을 잘 모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논술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성적에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여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은 맞는 방법이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논술 전형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여전히 대학별고사, 특히 논술이 수시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숫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 전체 수시 모집 인원 중에 절반에 가까운 1100명을 논술로 선발한다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1293명을 논술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를 비롯한 이런 학교들은 논술 반영 비율이 70%,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 60%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추세를 본다면은 올해 수시에서 논술의 영향력이 가장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내년엔 또 변할 테니까 올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논술에 집중해도 되는 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는 겁니다. 논술의 경향을 대충 보면 지금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문과, 이과를 나눠가지고 뭐 최장력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경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 일단 논술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논술 하나만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특히나 수시 같은 경우는 유명한 말 있죠. 육논술이라고 있습니다. 육논술. 딴 건 지원할 게 개코는 하나도 없으니까 논술 6개를 다 지원해버리는 거. 이걸 유명한 단어로 육논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논술 하나만을 준비하지, 한 학교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런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적응해가는 과정. 그것이 논술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을 보면요. 대다수의 대학들이 통합교과형 논술을 출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통합교과, 교과를 섞어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연대만 유일하게 다면 사고형이란 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교들은 대부분 통합교과형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 아니면 뭐 거부감 없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공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는데 이런 건 다 할 소리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걸 보면 첫 번째가 사회현상 같은 시사적 논쟁거리와 연관되어 출제된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당연한 거죠.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 사회현상에 벌어진 것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전에 단일문항, 단일논제 방식에서 다문항, 다논제의 출제 방식이 보편화됐다라는 겁니다. 논술을 보는 시간들은 대부분 이제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2시간이 맥스입니다. 2시간이. 2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문제를 굉장히 쪼개놨습니다.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문제를 쪼개내는 것이 더 편해서? 아니죠. 사실은 이건 대학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길게 문제를 풀게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적절한 정도의 크기에다가 그렇게 출제하는 것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채점을 오히려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논술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논쟁거리입니다만 답이 이제는 방향이 확실히 정해졌다. 답이 많이 정해졌다 옛날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채점이라고 하는 것도 채점의 요소도 이제는 명백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재심은 이해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림, 도표, 사진, 통계 자료 등 시각적 자료가 다수 활용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독해력이라는 말을 약간 좀 미국적으로 더 바꿔보면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해라기보다는 문해력 정도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논술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만으로는 이제 이루어져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더라라는 겁니다.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안 그랬던 것이 전부 다 중간에 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텍스트와 그림을 두 가지를 연결해서 독해해보라는 즉 좀 더 확장해서 문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옛날 말로 하면 무슨 뭐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뭘 봐도 거의 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온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논술 전체의 기본적인 성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계열별 유형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문과 같은 경우, 인문 경우도 통합형 있고 영어가 가미되거나 수학이 가미되는 형태가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문과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경제, 상경계열이 보통 수리 문제들이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런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만 내느냐, 수학에다가 과학을 통합형 혹은 선택형으로 내느냐, 즉 수학만 내느냐, 과학을 좀 가미하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큰 유형입니다. 그리고 몇 개 대학에서는 인문자연 혼합이다. 이게 한 문제 정도가 문이과 공통으로 나온다든가 해서 약간의 500자 정도
정도 되는 글쓰기를 앞에다 붙여놓는 이런 형태들이 출제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정리인데 여기 마지막에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논술을 가끔 로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이제는 점수나 채점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변별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을 뽑는 전형으로 이 논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